흘길 끝에서 기다린 마음. 프롤로그. 이름 없는 수호자. 마을 어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흘길 끝에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비석도 없었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저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잡초들만이 그 위를 덮고 있을 뿐이었다. 그 무덤 앞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나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대나 그 자리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고양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흘길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귀를 세우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지나가는 바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발소리였다. 그래도 고양이는 기다렸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장 돌아온 아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 그곳에서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윤철 63세은 어느 날 아침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던 그는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이 아니었다. 그리움?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 사장님, 계산이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윤철은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그는 결심했다. 고향에나 다녀올까?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은 게 언제였던가? 어머니 장례 이후로 10년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정확히는 사라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윤철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부재 중이었다. 빚을 지고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곤 했다. 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그를 키웠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식도 없이 죽었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전한 말이었다. 하지만 시신도 무덤도 없었다. 그저 산 위 선형에 빈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졌을 뿐. 윤철은 그 빈 무덤에 절을 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아버지. 그 단어는 그의 입에서 너무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다. 미움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무감각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윤철은 가게 문을 닫고 고속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회색빛 서울이 지나가고 점점 녹색이 짙어지는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이장 낯선 만남.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길, 윤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많이 변했네. 집들은 대부분 빈집이 되었고 논밭은 방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 그가 기억하던 시끌벅적한 마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던 윤철은 문득 멈춰섰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부르는 것 같은 소리. 야옹, 야옹. 윤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마을 외곽,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흘길 끝이었다. 윤철은 왜인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흘길을 따라 5분쯤 걸었을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잡초로 뒤덮인 작은 무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흰 고양이. 고양이는 윤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윤철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고양이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넌 누구냐? 윤철이 한 걸음 다가서자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더니 무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다시 윤철을 바라보았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이리 와. 윤철은 묘하게 끌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무덤은 정말 오래된 것 같았다. 돌 하나 제대로 놓이지 않았고 비석도 이름도 없었다. 여기는 누구 무덤이지?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이 무덤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상했다.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흙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고양이는 윤철의 발치에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야옹. 그 울음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삼장 숨겨진 진실. 윤철은 그날 밤 마을 이장의 집을 찾아갔다. 이장은 그보다 한 살 위인 김씨 노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이장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 철이 아니가.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가? 마을 어귀 흙길 끝에 있는 무덤 말입니다. 그거 누구 겁니까?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무덤을 어떻게 알았나?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흰 고양이가 거기 있더군요. 아, 그 고양이.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고양이는 벌써 5년째 저기 있네.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밥을 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지. 그래서 그 무덤은 누구 겁니까?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버지일세. 윤철은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말씀을? 산 위 무덤은 빈 무덤이야. 진짜는 저기 있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까?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거든. 이장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이건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자네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윤철에게. 언젠가는 알게 될 진실. 윤철의 손이 떨렸다. 사장 아버지의 편지. 윤철은 이장의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도 누렇게 발해 있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아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고 빚을 지고 집을 나가고 너와 내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철아, 내가 떠난 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다. 내가 빚을 지게 된 건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 친구 보증을 섰다가 모든 걸 잃었지. 그것까지는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마을을 떠났다. 멀리 가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다. 5년, 10년, 15년. 빚을 갚기 위해 살았다.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다. 철아, 넌 잘 자랐니? 어머니는 건강하시니? 나는 묻지 못했다. 돌아갈 수 없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나는 이미 많이 늙었고 병들어 있었다. 마을로 돌아왔지만 너희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마을 외곽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다. 그곳에서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이었다. 문 앞에서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지. 나가보니 젖은 새끼 고양이가 떨고 있더구나. 나는 그 고양이를 안으로 데려왔다. 말동무도 없던 내게 그 작은 생명은 큰 위안이 되었다. 고양이는 빠르게 자랐다. 새하얀 털에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나는 그 고양이에게 내 얘기를 많이 했다. 우리 철이는 말이야. 어릴 때 참 착했어. 개구쟁이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지. 철이가 이제 얼마나 컸을까? 장가는 갔을까? 고양이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다.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내 무릎에 앉아 있곤 했다.
병이 깊어졌을 때 나는 이장에게 부탁했다. 나는 이름 없이 묻어달라고. 비석도 표식도 필요 없다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도록. 하지만 철아, 마지막 순간 나는 후회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걸. 단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한 걸.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 한 번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내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윤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63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5장 흰 고양이의 의미. 다음 날 새벽 윤철은 다시 그 무덤을 찾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윤철이 다가가자 고양이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넌 아버지를 지켜온 거구나. 고양이는 야옹하고 작게 울었다. 윤철은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품에 편안하게 안겼다. 고마워.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아줘서. 고양이의 눈은 맑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윤철은 무덤 앞에 앉았다. 고양이를 무릎에 앉힌 채로.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다. 아버지. 저예요. 철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철은 무덤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고양이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앉아 있었다. 마치 위로하듯.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윤철은 한참을 울었다. 63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 후회와 용서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6장 새로운 시작. 윤철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가게는 조카에게 넘기고 고향에 남기로 결심했다.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정돈했다. 잡초를 뽑고 깨끗한 돌을 놓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다던 오두막을 찾아갔다. 거의 무너져가던 그곳을 윤철은 자신의 손으로 고쳤다. 흰 고양이는 매일 그를 따라다녔다. 너도 외로웠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남아서. 고양이는 대답 대신 그의 발치에 앉아 털을 다듬었다. 윤철은 오두막을 고치면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낡은 일기장, 구겨진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목각 인형.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철이 생각이 난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비가 온다. 철이는 우산을 가지고 다닐까? 어릴 때 비 맞는 걸 좋아했는데. 고양이가 내 무릎에서 잔다. 따뜻하다. 철이도 어릴 때 이렇게 내 무릎에서 잤지. 사진은 윤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것이었다. 바래고 구겨졌지만 그 속에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목각 인형은 윤철의 어린 모습을 새긴 것이었다. 윤철은 그것들을 꼭 안고 또 울었다. 7장 함께 걷는 길. 계절이 바뀌었다. 윤철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흰 고양이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다. 고양이는 윤철의 앞을 천천히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마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윤철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아버지, 오늘 마을 사람들이 고등어를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죠? 고양이가 옆에 앉았다. 이 친구가 말이죠. 요즘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윤철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웠던 것뿐이에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다.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윤철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에필로그 사라지지 않는 것들. 1년 후 윤철의 오두막은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그가 가꾼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마을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찾아왔다. 흰 고양이는 여전히 윤철의 곁에 있었다. 나이를 먹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을 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윤철은 고양이를 안고 아버지 무덤 앞에 섰다. 아버지, 눈이 왔어요. 첫눈이에요. 무덤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예쁘죠? 아버지도 보고 계시죠? 고양이가 그의 품에서 작게 울었다. 그날 밤 고양이는 윤철의 무릎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윤철은 고양이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작은 돌을 놓고 이렇게 새겼다. 고마웠어. 아버지를 지켜줘서. 이제 편히 쉬렴. 그날 밤 윤철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흰 고양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윤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철아, 고마워. 이제 나도 이 아이도 평안하다. 윤철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봄이 왔다. 아버지와 고양이의 무덤 위에 작은 꽃들이 피었다. 윤철은 매일 그곳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오늘은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고양이야, 오늘 새 고양이가 마을에 왔더라. 너처럼 하얀 아이였어. 바람이 불 때마다 윤철은 느꼈다. 아버지와 고양이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윤철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평안함과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다. 끝.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결코 의미를 잃지 않는다. 용서는 때로 오래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작은 생명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다.